한국 사회에서 서울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상위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 거주자들은 소위 인서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서울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 서울에서의 거주 경험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온 서울이 파열됨을 느끼고 오히려 떠나온 곳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계기로 서울의 파열을 경험하고 지방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둔투 스코투스가 누군데 지방러 편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둔투 스코투스가 누군데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기자입니다. 야구와 지리학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우리 겹쳤네요. 괜찮습니다. 네, 예, 먼저 하시죠. 아, 그래요? 훈훈하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맥시멈입니다.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래곤 BD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서사 장르에 빠져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슬슬 또 저는 언론사 공채 시즌이 조금씩 오고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서류 전형 같은 거 자소서라든가 이런 거 좀 준비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주 기자님은 이름답게도 기자 지망생이기 때문에 네. 바쁘네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어서. 아니 저는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두 분도 최근 이제 주 기자님은 언론사 공채를 준비하고 네. 맥시멈님도 일종의 준비 같은 걸 하셨는데 그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많이 자기를 힘들더라고요. 소개한다는 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뭔가 지나온 것들도 정리해야 되고 한번 네.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기업마다 또 원하는 자소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쓰는 것도 좀 일이더라고요. 양식도 다르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다른 친구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전 대학원 진학을 했는데 연구계획서 쓰는 게 힘들었지 자기소개서 쓰는 건 그다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비법이 뭔가요 혹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솔직하게 썼거든요. 네. 그냥 솔직하게 썼어요. 네. 그래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았던 일 이런 거를 어떻게든 그 인사 담당자가 보기 좋게끔 쓰려 그러면 힘들 텐데 그렇죠. 좀 어떻게 억지스럽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생각을 또 실현하거나 아니면 점검해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틀린 게 있다면 또 그거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또 내가 뭘 했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쓰는 게 중요한데 그걸 쓰려면 그냥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맞아요. 그런 인간이 되면 된다. 네, 그냥 그런 인간이 되면 된다. 친구는 이번에 행정고시가 됐거든요.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또 해야 되니까. 그죠. 자기는 그냥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원한 직렬에서. 그게 정말 맞는 것 같다. 나도 행정고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학원 진학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좀 그런 부분을 녹여서 내려고 진솔하게 썼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다 모든 걸 경험해 본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거를 체화를 시키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그 이타미 준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요. 네. 그 건축가가 이제 가장 특이했던 점이 그 지역의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게 유명을 했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왜 굳이 서울대 도서관은 허문 벽돌을 사용하고 담양에서 자란 흙으로 만든 벽돌을 사용하고 이러냐. 더 싸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역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고 자신의 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아까 맥시멈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람 자체가 되려고 한다. 건축물만 이상적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유한 속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개발하는 그 음. 감각이 평소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요소인 네. 것 같습니다. 또 맥시멈님이 말씀하시니까 와닿는 것 같아요. 아, 맥시멈- 맥시멈, 있네요. 네, 저는 뭐- 맥시멈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저는 뭐 최근에 뭐 특별히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어요. 제 기준에선 좋은 생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달리기 하다가 음. 무릎을 좀 다쳐서 어. 쉬다가 그 최근에 북한산 한 3번 올라갔다 왔거든요. 많이 올라가시네요. 무릎한테 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릎 미안해. 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산에 또 가고 별로 안 좋아서 또 일주일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다 또 산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주 동안 좀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집에 있었습니다. 네네. 어쩌다 보니 강제 칩거를 하시게 된. 네. 음. 내년 4월에 또 마라톤 뛰어야 돼가지고 나야 됩니다. 빨리. 네. 제도약을 위한 움츠림이네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디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말에 좀 마무리해야 될 일들도 있고 네. 또 새로 이렇게 시작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소설도 한 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쓴 소설의 소재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포일러 방지. 저는 이제 기존의 서사들을 넘어서 현재의 공간과 좀 허구적인 공간을 연결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네네 오늘 에피소드로 이제 슬슬 들어가 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아까 좀 근황 얘기를 하다가 이타민준 건축가를 얘기하면서 뭐 지역 얘기가 나오고 정체성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다룬 논문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 지역이나 장소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것과 그런 연관이 것도 있다는 있고, 거죠. 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반드시 무슨 위계관계나 이런 거에서 탄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게 고정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재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논문이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제목은 서울 지방 공간 위계의 재구성이 주 제목이고요. 네. 부제는 이제 학업을 목적으로 한 서울 지방 이주자들의 경험의 사례로입니다. 누가 쓰셨나요? 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으셨던 정진영 씨께서 써주신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경우에는 그 전까지 서울과 지방 간의 위계에 대해서 다뤘던 논문들과는 다르게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사람, 특히 학업을 목표로 해서 이주해온 사람에 대해서 쓴 거라서 좀 차별점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굉장히 친절하네요. 네, 그 다 제목. 알려주셔가지고. 사실 제목만 보면 누구나 다 알 법한 뭔가 내용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막상 보니까 또 약간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그런 거를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나 이런 경우에서만 좀 들어봤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어간 경우 흔치 않다 보니까 네. 가장 먼저 얘기해 볼 거는 아무래도 서울과 지방 간의 위계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서울과 지방 간의 위계관계가 어떻게 구성이 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거 저희 둘한테 질문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맥시멈님은 네. 비디님 같은 경우에는 또 수원에서 네. 유년 생활을 지방이죠, 보냈잖아요. 지방. 네. 아니 수원이 지방이라고 지방이라고 하면 지방입니다. 네, 어쨌든. 사실 그러네요. 이렇게 지방이란 말을 쓰려니까 괜히 좀 약간 미안해지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 논문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리학에서도 사실 서울 바깥에를 의미하는 그런 걸로 쓰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요? 여기에서도 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맥시멈님은 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뭐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담론이라든지 뭐 지방 의료에 관한 문제라든지 수도를 옮긴다든지 네,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어떤 격차나 관계를 생각을 하죠. 그 외에는 평소 제 생활과는 이렇게 서울 바깥의 영역이 별로 차이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제 생활에는 상관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지극히 서울적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비키님은 어떻게 좋아요.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의 뭔가 외부 객체로서 다가와요. 외부 객체요? 네, 서울을 학창 시절에는 추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추종. 지금도 서울에 이제 적을 옮겨가지고 6월부터 제가 살고 있는데
지금 또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고 뭐 그래서 하나의 좀 객체물로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에 이미 충분히 적응한 거 아니었어요? 아직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떤 게 아직 낯선가요? 낯설어요, 그냥. 이게 공기 자체도 좀 그렇고 제가 물론 학교를 서울 쪽에서 다니긴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직도 적응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 문화적 차이는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수원하고 크게 다를 게 있나요? 많이 다릅니다. 어. 저는 버스를 타면서도 많이 느껴요. 왜요? 이 버스가 서울에 굉장히 촘촘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버스. 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버스의 이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긴 하지만 운행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세요? 서울은 아무래도 촘촘하고 차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버스 자체도 아, 정류장마다 꼭 멈춰 주시고 맞아요, 천천히 맞아요. 기다려 주시는 편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류장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띄엄띄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굉장히 빠르게 하시기도 하고 제가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면 진짜 확 지나가 버리시는 초인종이요? 초인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차배. 네네. 초인종. 아, 그런 되게 표현이 그런 신기했어. 작고 디테일한 것에서부터 아,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낍니다. 그거는 되게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네네. 그래요? 그거 뭐 어떻게?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규정이 빡빡해요. 그 정류장마다 정차를 할 때 무조건 시속 5km 이하까지 속도를 줄인 다음에 타는 승객이 없더라도 문을 한 번씩 따야 되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있죠. 네, 그럴 줄 있어요. 알았어. 근데 그게 서울 지역 버스에만 해당되는 규정이에요? 네. 아.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이랑 다르게 준공영제라 그래가지고 민영제랑 다르게 공영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지역마다 것들이 다르구나. 굉장히 다릅니다. 네. 외부인의 시선에 봤을 때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뭐 공공버스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서 공영제 비슷하게 바뀐 경우가 많긴 한데 아직 좀 네. 민영제적인 성격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것들에서부터 좀 차이를 느낍니다. 네. 뭐 주 기자님도 서울에서 자랐고 네, 계속 살아오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뭐 이 주제 관련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지방 애들 그냥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아무래도 그냥 말로만 들었던 친구들한테 말로만 들었던 그 지방과 서울 간의 증언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저런 증언들. 네. 그게 생각보다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걸 느낀 것도 많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2부에서 다룬 내용이긴 한데 그럼으로써 서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난 여전히 지방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남아있고 그게 더 강화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았던 게 신기했어요. 네. 아, 그러면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쭉 강남에서 살았고, 그죠? 네, 주 기자님은 네네. 이제 강북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강남에 방문을 하면 난 강북 출신으로서라든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서울 안에서도 네. 조금 다른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도로만 봐도 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 좀 계획도시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좀 길도 널찍널찍하고 구획 같은 것도 바둑판처럼 좀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도로 자체도 그렇게 많이 없을 뿐더러 골목길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주제 관련해서 두 분께 오히려 역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왜 네. 서울을 나가볼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제가 지금 서울을 나갈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네요. 네. 뭐 나가야 될 땐 나갑니다. 전 군 생활할 때 서울을 나갔죠. 네네. 제가 강원도 전방에 그러네요. 있었거든요. 네. 맞네요. 네네. 네. 그때 말고는 사실 제가 서울을 나갈 이유가 없죠. 왜냐면 학교를 다 서울에서 다니고 대학원도 서울로 진학을 하니까. 네네. 그다음에 지방에 어떤 친척이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주 기자님은 왜 안 나가 보시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죠. 저도 초중고 대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고 사는 것도 계속 서울에 쭉 살았는데 굳이 지방으로 내려갈 만한 요인이 없다고 해야 되나? 어떤 흥미로운 요인이 없다. 흥미로운 요인도 요인이고 인프라적으로 뭐 지방에 내가 거길 꼭 가갖고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갈 텐데 그 대부분들은 다 서울에 충당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밖으로 나갈 만한 그런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비서울인들은 서울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서
이동을 하려는 어떤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막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벌써 다르다는 거죠. 그게 되게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담론이다 보니까 네. 되게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에 있어서 가장 어떤 중추적인 이유나 원인 한번 지금 저나 맥시멈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게 진짜 너무 오래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게 이미 일상이 된 상태여서 뭔가 하고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인들은 네, 비서울로 나가야 되는 어떤 일종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비서울인들은 서울로 가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 부여된단 말이죠. 네, 네.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서울에 좋은 대학이 몰려 있어요. 아, 지방의 그렇죠. 공립대학이든 뭐 이렇게 과학 중점 학교든 뭐 다 있습니다만 서울만큼 밀도가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런 면에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네. 내가 학교를 지방에서 다녔고 나도 지방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또 일자리의 경우에 또 요즘 많이 선호되는 뭐 IT나 양질의 일자리가. 네, IT나 뭐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에 보통 서울이나 판교나 뭐 그런 데 또 거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라도 또 다시 상경의 코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과 또 수도권의 몇몇 지역에 그런 우리의 삶을 관장하는 중요한 밥벌이 수단, 학업의 수단이 몰려 있어서 서울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네네네. 현상적으로 그렇지 않나. 저도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도 되게 오래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네. 뭐 예로부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선비들이 그 이제 한양 가가지고 네, 과거 그런 보려고 것도 한양 과거 가고 가지고, 입신양명 하려면 그 도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네. 것이고.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로 네, 가는 맞아요. 거. 그런 말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예전부터 큰 도시, 그러니까 한양,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그 집중이 되는 그런 환경 자체가 이미 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역사적으로 쭉 이어온 흐름이기 네, 때문에 물적 인프라도 그렇고 뭐 인적 자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글로 몰려 있는 게 원래부터 좀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모든 이해가치관계의 어떤 걸 떠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당장 밥 삼시세끼 먹는 밥에 쌀을 같은 건 김해 이런 데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가진 않고 결국 서울로 가는 것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같은 게. 그러니까 요즘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젊은이가 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차이인 거죠. 거기서 그것도 어떤 이데올로기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대기업 가가지고 화이트 칼라로 일하길 원하는 사람이 그죠. 더 많지. 사무실에 앉아서. 네. 그 반대의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 현대성을 쫓아가려는 욕망이 다들 있다라는. 네. 그리고 그게 또 뭐 자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타의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극대화된 게 이 논문처럼 학업을 결국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학업과 또 이후에 직업 관계가 연결돼 특히 있다고 많이 인서울대학교로 믿고 있으니까. 대표되는 그 학벌주의가 되게 좀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논문에서도 보면은 2명 정도를 인터뷰를 한번 먼저 땄었는데 네. 그 두 사람의 경우가 또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죠?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동경을 하기 시작하는. 막연한 동경. 네. 서울 가면 뭔가 서울은 다를 거야 뭐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뭔가 서울을 가면은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던 그 대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서 그거를 동기로서 이제 그 입시 생활을 버텨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친구도 있었는데 네.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하도 서울을 가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한테 알게 모르게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게 됐다.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일종의 인센티브로 생각을 했고 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으로 네.
그런 걸 받아들이는 그렇게 상황이 처음인 받아들이는 거죠. 그 상황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비디님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을 서울로 왔는데. 일종의 두 번째 경우에 가깝습니다. 사실 저는 성적이 막 최상위를 노리진 않았어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네.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라고 하니까 하다가 사실 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서울권과 그 대학의 점수차가 좀 비슷했는데 지방 거점을 가야겠다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주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지방 가면 월세도 싸고 하니까 자취도 바로 하고 싶고 그렇죠. 자취하면서 그 지역에서 또 과외하면서 이렇게 제 생활을 영위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집안 어른들께 드리니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아 굳이 왜 더 내려가냐? 굳이 왜 더 내려가냐? 일단은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좀 그거를 압박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비디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홀로 내려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을지. 저는 서울에 대한 막연한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제 생활을 영위하고 싶었지만 네, 그럼 수원에 있을 때 서울을 이렇게 자주 다녀갔나요?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 이상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아. 친구들은 어땠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게 서울에 자주 뭐 학원 가는 친구들은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뭐 동경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나요? 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놀라운데요. 수원인데도 그 정도면은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뭐 홍대면 거기 가면 되게 다양하고 멋진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아니면 뭐 어디 가면 뭐가 많이 있을 거야. 막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정말 여기서 이제 비서울인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네요. 아니 서울인의 반응을 보일 네네. 수밖에 없네요. 서울인들 이거 뭐 지금 신기하다는 듯이 지금 눈 동그랗게 지금 근데 서울이 지내보면 사실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오래 지내봐서 느끼는 네네. 감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을 상상하거나 인식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인서울대학교에 붙고 올라오게 되면은 서울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생활 세계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군데가 아니라 다 다릅니다. 네. 보통은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아까 비지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중교통이라 그래요. 정말요? 논문에서도 대중교통을 보면 되게 깜짝 놀랐다고. 어떤 점에서? 예시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은 차 아니면 갈 수가 없다. 그죠. 이런 뉘앙스가 많았는데 그 외에 인프라가 또 없고. 네, 서울은 이제 1시간 정도면은 뭐 버스 타고 갈 수 있지 않나?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그죠. 정도가 돼버리니까 되게 거기에서 기시감을 많이 느꼈다. 이런 증언이 있더라고요. 네네. 1시간도 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걷는 인도도 다릅니다. 아 인도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인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시간 걸어도 돼요. 근데 비서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도로도 많이 끊겨 있고 그런 차이도 있어요. 네. 혹시 그럼 주변에 수원에서 같이 학교 다녀가지고 네. 서울로 올라온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서울 왔을 때 뭐가 가장 뭐 놀라웠다든가 하는 게 있었어요? 일단 저희끼리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만나는 친구들도 서울에 올라온 친구들끼리만 만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대학 와 보니까 대다수가 서울인이긴 한데 이런 애도 있고 진짜 대학에서는 막 이 정도로 잘 사는 애도 있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친 애도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 그 서울 자체에 대해서. 서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사는 건 사실 지방에도 잘 사는 사람 굉장히 그죠. 많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대중교통 그런 같이 뉘앙스들을 구체적인 한 번씩 예시.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은 다르다라는 거 1학년 때 많이 친구들이랑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구석구석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뭐 새로운 막 광장시장에 가서 육회 막걸리 먹는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하루 만에 각종 동네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아침에는 청계천에 갔다가 저녁에는 또 어디 갔다가 저녁 뭐 낮에는 홍대 가서 밥 먹고 한강에 갔다가 아니면 뭐 어디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지점이더라고요. 저 시간 관계상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제 인터뷰식으로 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서울은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좀 깨지는 거죠. 그 서울에 대한 환상이. 네. 환상이 깨지는 부분을 대부분 어디서 꼽냐면은 주거, 사는 거. 그죠.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그죠. 이런 아무래도 것도 가장 있고. 큰 돈이 나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 집값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은 되게 붐비고 북적북적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른 새벽에 번화가를 나가 보면 그렇게 을씨년스러울 수가 없더라. 지방의 구도시면 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종의 허탈감이네요. 네, 그럴 수 네, 있죠. 진짜로 이른 새벽에 번화가 가면은 진짜 썰렁하다 싶은 걸 넘어서 공포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네, 홍대도 그렇고요. 네, 여의도도 그렇고. 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남은 이야기는 또 2부에서 한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부에서는 저희 셋의 어떤 이 학업 선택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좀 해보면 네, 그런 좋을 것도 것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